실에 예. 척당비가 있었던 게 맞아요. 네. 그거는. 네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억을 꿈속에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당대표실에는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셨나요? 당대표실에 나는 딱 한 번 갔었는데 네. 난 당대표실에선 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주장하는 거 보니까 당대표실의 내실, 네네. 조그만 내실이 있대. 네네. 예? 거기에 걸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네네. 거기는 가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이었고 검찰도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액자를 둘러싼 논란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홍준표 1억 원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1심 유죄와 달리 2심 법원은 돈 전달자인 윤 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홍준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추적한 결과 의원실에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는 척당불기라는 액자가 최소한 2010년 8월에는 그의 의원실에 걸려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겁니다. 따라서 법정에서의 홍준표 의원 측 주장은 거짓이며 윤 씨의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영상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화면입니다. 검찰이 이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준표 1억 원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만큼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오심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 자, 그 비슷한 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는 아주 유형의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홍준표라고 생각해요.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던데요. 한시름 났어. 살만 났지. 그 이야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뉴스이긴 하지만 굳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성완종 게이트가 나서 기소되거나 했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친박이었던 김기춘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 법적인 처분도 아예 안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내가 친박이 아니기 때문에 나만 처벌받는다 이런 마인드가 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완구나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법원 자체, 현재 자체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대법원장이 바뀌면 그 많은 대법관들이 안 바뀐 상태에서 대법원이 바뀝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임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예전 같으면 군사 독재 시대 같으면 대법관도 다 물러나게 하지. 우리랑 안 맞으니까. 물러나게 하기 전에 독재 시절에는 알아서 겼죠. 그렇죠.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알아서 겼어요. 근데 최근에 자기가 이제 무죄가 나오니까 기세 등등해가지고요. 정치 검찰이라는 둥, 검찰이 조작했다는 둥 이런 식의 워딩을 쏟아내더라고요. 지가 검찰할 때 조작했잖아요. 그건 검찰에 있을 때 한 건 아니고 그 BBK 사건 할 때는 편지 흔들면 조작했고 네. 이런 방식이야. 항상 늘 이런 식이에요. 검찰 이야기하면서 대선 때 언론, 여론조사, 온라인 댓글 다 가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독고다이라고 하는 게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 때 일어난 일은 자기랑 무관해. 이 사람 마인드가 그래요. 자기한테 어떤 수사를 했던 검찰들이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하는 말만 보면 옛날 영화 기억하세요? 트루먼쇼? 네. 완전 트루먼쇼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게 조작되어 있는 거야.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지금. 이렇게 불안한 세상에. 홍준표 씨 말대로 이렇게 모든 게 조작돼 있다면 그러면 당신이 무죄 판결 받은 그것도 조작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재판의 논점이 뭔지를 잘 몰라 이 사람은. 예. 대법관들이 증거에 입각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너 받은 거는 같은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한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왜냐하면 뇌물이라는 게 계좌 찍어가지고 뭐 카카오뱅크, 홍준표 이렇게 찍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비추었을 때 당신 뇌물 받은 게 확실해. 죽는 사람 입장에서요.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 홍준표 말이 이런 거거든요. 아무런 친분도 없고 사실상 안면도 없는 사람이 돈 1억 원을 줬다고 얽어매려다 보니 사전에 만나 돈을 주고받기로 약속했다고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돌아가신 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돌아가신 분이 굳이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사람한테
뇌물을 줬다고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수첩에다가 그렇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뭐가 그리고 있겠어요. 그 수첩에 받았다고 쓴 사람들 중에서 지금 유죄 판결 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성완종은 타살이라고 혼자 주장해 봅니다. 의혹은 많이 있었죠. 있었고요. 네, 예,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재수사의 필요성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홍준표라는 사람이 조작이라는 이야기를 검찰이 조작한다는 이야기를 차마 지 입으로 하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1992년에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로 와서 대박을 터뜨립니다. 파키스탄 폭력 조직 주비파 두목 임란 사자드 외 13명을 적발해서 체포해서요. 사형 징역 15년 구형을 해요. 그런데 96년도에 사형수로 복역 중이던 이 무하마드가 예전에 그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한테 탄원서를 썼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조직 폭력하고 전혀 무관하고요. 우리나라 입국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었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유엔 인권위원회가 오히려 한국 검찰 수사의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정부 측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이랬었어요. 이렇게 조작이라고 의심되는 이런 검찰 수사 짓거리를 한 사람이 지금에 와서 검찰이 자기를 올가매려고 조작했다라고 차마 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홍준표 조작 말씀하시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광주에서 근무할 때 그 조직 폭력배가 자기 집에 식칼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검거해서 감옥에 보냈다고 떠벌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식칼은 사업가가 잘못 보낸 거였어요. 동명이인한테. 잘못 보낸 거였고 그 건실한 사업가를 그 억울하게 조직 폭력배로 엮어가지고 실제 징역을 살게 했거든요. 2, 3년 정도를. 그렇게 한 사람이 홍준표 당사자예요.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선물로 보낸 걸 잘못 전달된 선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폭력배가 검사를 협박하기 위해서 보낸 식칼이었다고 사건을 꾸며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거죠. 최근에 여운환 씨 인터뷰가 나오거든요. 여러 매체에서. 홍준표가 여운환한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구속을 시켰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딜 뭐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검찰청으로 소환해서 부르면 돼. 뭐 구속하든지 체포하든지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해가지고 만나자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증언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은 여운환 씨 검색해가지고 나온 기사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간이었는지가 그냥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정말 이런 사람들을 정치검사라고 합니다. 홍준표가 모래시계가 가짜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정권의 입맛에 맞게 뭔가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양아치 개쓰레기였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있는 거고 제가 그 홍준표가 무죄가 났을 때 제가 나름 짧게 논평했던 건 핵심은 그런 거였어요. 이런 자가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있는 한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진짜 없다. 한번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느낌을 갖고 있는 양아치 느낌으로는요. 당대표는 당의 얼굴이잖아요. 내놓고 지지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확장성은 떨어진다니까요. 주위에서 막 이야기하다가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는 자유한국당 지지한다는 말 못해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실제로 저 강남이나 그 경상도 지역에 그 전통적으로 보수를 지지하셨던 분들도 지금 홍준표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얘들은 정치를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홍준표가 이미지 세탁을 하려면 최소한 나는 10년은 걸린다고 봐요. 정말로 좋은 이미지로. 그게 세탁이 가능할까요? 그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난망하다는 이야기인데 네. 홍준표 자체의 이런 캐릭터로는 홍준표 자체가 리스크예요.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가 없는 거고 왜 보수 때도 보면 이해찬 같은 사람이 떴던 이유가 뭐예요? 진짜 부끄럽고 막 그러던 타이밍에 그런 결이 아닌 뭔가 좀 우직하고 깨끗하고 이런 이미지 가진 사람들이 이회창 같은 당시 감사원장 뭐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뜨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뭔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로 지금 뭐 자기 사건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무죄 판결이 났어. 그러면 제 과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떤 행동의 어떤 불찰이라든지 그런 점들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국민께 사죄하는 것도 같이 이루어지면 나는 이 사람이 그래도 사람 됐다고 보는데 검찰이 조작했네, 뭐 여론조사가 조작됐네, 온갖 것들을 다 거짓말로 하면 이 사람한테는 자기한테 불리한 건 조작 아닌 게 없어요. 멘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12월 25일 뉴스 타파 보도.
홍준표 의원실에 예. 척당부기가 있었던 게 맞아요. 네. 그거는. 네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억을 꿈속에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당대표실에는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셨나요? 당대표실에 나는 딱 한 번 갔었는데 네. 난 당대표실에선 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주장하는 거 보니까 당대표실에 내실, 네네. 조그만 내실이 있대. 네네. 예? 거기에 걸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네네. 거기는 가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이었고 검찰도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액자를 둘러싼 논란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홍준표 1억 원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1심 유죄와 달리 2심 법원은 돈 전달자인 윤 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홍준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추적한 결과 의원실에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는 척당불기라는 액자가 최소한 2010년 8월에는 그의 의원실에 걸려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겁니다. 따라서 법정에서의 홍준표 의원 측 주장은 거짓이며 윤 씨의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영상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화면입니다. 검찰이 이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준표 1억 원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만큼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오심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다고요? 네, 검찰 과거사위원회 검토 대상 사건에 배우 고 장자연 씨 사건 등 8건이 추가됐다라고요.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검찰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 의혹을 조사하는 건데요. 네.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09년 탤런트 장 씨가 유력 인사들의 접대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당시에 일부 인사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가 이것들을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새로 이제 과거의 부실 수사에 관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그 중에 장자연 씨 사건 기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 사실관계를 좀 김 기자님께서 약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2009년에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말씀드렸던 바처럼 유력 인사들의 접대를 강요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그 유언장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내용들이 그 당시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경찰은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만 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성접대 의혹이 아예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건에 보면요.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술자리 참석했다라고 했던 인사들 10명 이름 모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이어받았는데 김종승 씨와 유장호 씨 당시 매니저와 그리고 대표 명예훼손 혐의 그리고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애청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요. 이 장자연 씨, 고 장자연 씨 사건이요. 김은지 기자님 전문입니다. 예, 저기 주진우 기자가 전문이셨고요. 저는 예, 같이. 저기 그런 그 미담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김은지 기자님 전문입니다. 예, 아니면 앞으로 전문으로 하도록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바로 전문이 되실 거고 계속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거는 뉴스공장에서 시작이 돼서 계속 하고 있죠. 장자연 씨는 누가 죽였습니까? 는 김은지 기자님께서 계속 파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숙제를 또 전해주시는데요. 예. 자, 여기에 근데 이제 관련되는, 아까 이제 뭐 접대 강요도 있었고, 참 껄끄러우실 수도 있는데, 언론사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그래서 검찰 공소장을 보면요. 장자연이 작성한 문서에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기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장자연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거나 성매매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면서요. 결과적으로 방상문 사장 같은 경우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받았습니다. 거참, 네. 그렇게
수사가 끝이 종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장자연 씨에서 남긴 말씀 중에, 어머니 기일인데, 제사 때인데, 나오라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싶었었거든요. 네, 참, 어제 전해드렸던 성완종 전 회장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 장자연 씨 사건도 그렇고, 돌아가신 분들이 참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애써서 잘 좀 밝혀봤으면, 또 이 검찰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검토대상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사실 여러 가지 소식을 준비해 오셨지만 어제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약속드린 게 있죠. 삼성언론재단에서 언론인분들, 우리 시사인에 계신 분들이나 TBS에 계신 분들은 안 보내주고 다른 분들만 보내줬다는 이 엄청난 잘못에 관해서 오늘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재단 나오는데, 이 언론재단이요, 실제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비용이라든가, 회계를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것들이요. 언론재단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삼성 해외 연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주신 자료들을 보면, 어제도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소속사 대표의 추천을 받은 언론인이 그 그룹당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1년 동안 $10,000를 학비로 받게 되고요. 또 체제비 같은 경우에 $3,500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렇죠. 여기 보면 삼성언론재단의 경우 목적 사업비의 80%, 그다음 상남언론재단, 여기는 LG 계열인데요. 이게 85%를 언론인 해외 연수와 어학교육 지원에 사용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 자체가 아예 그 목적인 거죠. 보면 참 이게 사업이 96년 삼성 언론재단 같은 경우에 시작이 되죠. 시작이 되고 2016년까지 있었습니다. 여기 기술을 그래서 하나씩 붙이시더라고요. 그 삼성 언론재단에서 보면 22기까지 2016년에, 그래서 이제 2017년은 못 가셨고.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중에 2000년도에 6기로 다녀오신 당시 모 신문이라고 할 거 있나? 경향신문의 문화부 차장님 당시 다녀오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결국 삼성 언론재단, 삼성 돈으로 다녀오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2009년에 본인이 근무하시는 신문에 칼럼을 쓰신 게 있습니다. 제목은 굿바이 노무현. 이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여정부의 실정으로 서민들이 가난해지는 동안 노무현 패밀리는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재벌개혁을 다짐하고는 삼성에 국정을 위탁하고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는 스스로 특권층이 되고 시장개혁 대신 시장 만능의 우상을 퍼뜨림으로써 노무현을 통해 세상의 낡은 질서를 바꾸려 했던 그 열정을 싸늘한 냉소로 바꿔놓고 삼성에 국정을 위탁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삼성 돈으로 유학 다녀오신 분이 하기는 좀 썩 적절한 말씀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얼핏 들었고요. 이 칼럼이 2009년 4월 15일에 실리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한 달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하시죠. 이게 꼭 원인이 되겠습니까마는 참 아픈 칼럼이었고 이래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중간에 제가 공장장 권한대행에서 잘리면 못할 거고 내일 잘릴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 남았네요. 오늘 내가 이 소식은 꼭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못했다 하는 거 말씀 주시죠. 네, 제목만 그럼 말씀드리면요.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가 지금 현재 세대결 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지금 오늘자로요. 남부지법에
그 심리를 넣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그와 네네. 관련된 결정도 아마 빨리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투표를 막아달라는 거니까 투표하기 전에 결정을 법원이 해줘야 되겠죠? 예,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장 권한대행 이정렬입니다. 어제 처음 권한대행 업무를 맡았었는데요. 과분한 칭찬과 격려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뭐 저는 그렇게 잘했다 생각이 안 들었는데 청취자님들께서 얼마나 기대를 안 하셨으면 그렇게 했는데도 칭찬을 해주시고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시대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 자세, 태도 이렇게 정의가 되던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2017년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이 광장에 뜨거웠던 열기, 촛불,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이루어낸 최고 권력자 파면, 문자 참여운동 등등을 생각해보면은 현재 시대정신은 국민 참여, 직접 민주주의가 아닐까 하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능동적이고 깨어있는데 이런 훌륭한 국민들을 아직까지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식인이네, 오피니언 리더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번듯한 직업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연봉 많으면 뭐합니까? 시대정신을 모르는데. 국민을 가르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가장 훌륭한 스승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입니다. 농부가 어찌 밭을 탓합니까? 연휴를 마치고 일터로 향하고 계신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도 힘내보십시다. 부끄럽고 막 그러던 타이밍에 그런 결이 아닌 뭔가 좀 우직하고 깨끗하고 이런 이미지 가진 사람들이 이회창 같은 당시 감사원장,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뜨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뭔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로 지금 자기 사건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죄 판결이 났어. 그러면 제 과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떤 행동의 어떤 불찰이라든지 그런 점들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국민께 사죄하는 것도 같이 이루어지면 나는 이 사람이 그래도 사람 됐다고 보는데 검찰이 조작했네, 여론조사가 조작됐네, 온갖 것들을 다 거짓말로 하면 이 사람한테는 자기한테 불리한 건 조작 아닌 게 없어요. 멘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12월 25일 뉴스타파 보도. 홍준표 의원실에 예. 척당부기가 있었던 게 맞아요. 네. 그거는. 네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억을 꿈속에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당대표실에는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셨나요? 당대표실에 나는 딱 한 번 갔었는데 네. 난 당대표실에선 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주장하는 거 보니까 당대표실에 내실, 네네. 조그만 내실이 있대. 네네. 예? 거기에 걸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네네. 거기는 가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이었고 검찰도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액자를 둘러싼 논란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홍준표 1억 원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1심 유죄와 달리 2심 법원은 돈 전달자인 윤 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홍준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추적한 결과 의원실에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는 척당물기라는 액자가 최소한 2010년 8월에는 그의 의원실에 걸려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겁니다. 따라서 법정에서의 홍준표 의원 측 주장은 거짓이며 윤 씨의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을 해보자면 성완종 게이트가 나서 기소되거나 했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친박이었던 김기춘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 법적인 처분도 아예 안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내가 친박이 아니기 때문에 나만 처벌받는다 이런 마인드가 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완구나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법원 자체 현재 자체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대법원장이 바뀌면 그 많은 대법관들이 안 바뀐 상태에서 대법원이 바뀝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임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예전 같으면 군사 독재 시대 같으면 대법관들 다 물러나게 하지. 우리랑 안 맞으니까. 물러나게 하기 전에 독재 시절에는 알아서겼죠. 그렇죠.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알아서겼어요. 근데 최근에 자기가 이제 무죄가 나오니까 기세 등등해가지고요. 정치 검찰이라는 둥, 검찰이 조작했다는 둥 이런 식의 워딩을 쏟아내더라고요. 지가 검찰할 때 조작했잖아요. 그건 검찰에 있을 때 한 건 아니고 그 BBK 사건 할 때는 편지 흔들면 조작했고 네. 이런 방식이야. 항상 늘 이런 식이에요. 검찰 이야기하면서 대선 때 언론, 여론조사, 온라인 댓글 다 가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덕고다이라고 하는 게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 때 일어난 일은 자기랑 무관해. 이 사람 마인드가 그래요. 자기한테 어떤 수사를 했던 검찰들이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하는 말만 보면 옛날 영화 기억하세요? 트루먼쇼? 네. 완전 트루먼쇼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게 조작되어 있는 거야. 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지금. 이렇게 불안한 세상에. 홍준표 씨 말대로 이렇게 모든 게 그 조작돼 있다면 그러면 그 당신이 그 무죄 판결 받은 그것도 조작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재판의 논점이 뭔지를 잘 몰라 이 사람은. 예. 대법관들이 증거에 입각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너 받은 것 같은데 받은 거는 같은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한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왜냐하면 뇌물이라는 게 계좌 찍어가지고 뭐 카카오뱅크, 홍준표 이렇게 찍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비춰서 2, 3년 정도를. 그렇게 한 사람이 홍준표 당사자예요.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선물로 보낸 걸 잘못 전달된 선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폭력배가 검사를 협박하기 위해서 보낸 시카리였다고 사건을 꾸며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거죠. 최근에 여운환 씨 인터뷰가 나오거든요. 여러 매체에서. 홍준표가 여운환한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구속을 시켰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딜 뭐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검찰청으로 소환해서 부르면 돼. 뭐 구속하든지 체포하든지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해가지고 만나자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증언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은 여운환 씨 검색해가지고 나온 기사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간이었는지가 그냥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정말 이런 사람들을 정치검사라고 합니다. 홍준표가 모래시계가 가짜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정권의 입맛에 맞게 뭔가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양아치 개쓰레기였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있는 거고 제가 그 홍준표가 무죄가 났을 때 제가 나름 짧게 논평했던 건 핵심은 그런 거였어요. 이런 자가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있는 한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진짜 없다. 한번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느낌을 갖고 있는 양아치 느낌으로는요. 당대표는 당의 얼굴이잖아요. 내놓고 지지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확장성은 떨어진다니까요. 주위에서 막 이야기하다가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는 자유한국당 지지한다는 말 못해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실제로 저 강남이나 그 경상도 지역에 그 전통적으로 보수를 지지하셨던 분들도 지금 홍준표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얘들은 정치를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홍준표가 이미지 세탁을 하려면 최소한 나는 10년은 걸린다고 봐요. 정말로 좋은 이미지로. 그게 세탁이 가능할까요? 그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난망하다는 이야기인데
홍준표 자체 이런 캐릭터로는 홍준표 자체가 리스크예요.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가 없는 거고 왜 보수 때도 보면 이해찬 같은 사람이 떴던 이유가 뭐예요? 진짜 실에 예. 척당부기가 있었던 게 맞아요. 네. 그거는. 네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억을 뭐 꿈속에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당대표실에는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셨나요? 당대표실에 나는 딱 한 번 갔었는데 네. 난 당대표실에선 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주장하는 거 보니까 당대표실의 내실, 네네. 조그만 내실이 있대. 네네. 예. 거기에 걸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네네. 거기는 가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이었고 검찰도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액자를 둘러싼 논란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홍준표 1억 원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1심 유죄와 달리 2심 법원은 돈 전달자인 윤 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홍준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추적한 결과 의원실에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는 척당불기라는 액자가 최소한 2010년 8월에는 그의 의원실에 걸려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겁니다. 따라서 법정에서의 홍준표 의원 측 주장은 거짓이며 윤 씨의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영상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화면입니다. 검찰이 이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준표 1억 원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만큼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오심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 자, 그 비슷한 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는 아주 유형의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홍준표라고 생각해요.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던데요. 한시름 났어. 살만 났지. 그 이야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뉴스이긴 하지만 굳이 이야기를 좀 정때 당신 뇌물 받은 게 확실해. 죽는 사람 입장에서요.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 홍준표 말이 이런 거거든요. 아무런 친분도 없고 사실상 안면도 없는 사람이 돈 1억 원을 줬다고 얽어매려다 보니 사전에 만나 돈을 주고받기로 약속했다고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돌아가신 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돌아가신 네. 분이 굳이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사람한테 뇌물을 줬다고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수첩에다가 그렇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뭐가 그리고 있어요. 그 수첩에 받았다고 쓴 사람들 중에서 지금 유죄 판결 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성완종은 타살이라고 혼자 주장하고 봅니다. 의혹은 많이 있었죠. 있었고요. 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재수사의 필요성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홍준표라는 사람이 조작이라는 이야기를 검찰이 조작한다는 이야기를 차마 지 입으로 하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1992년에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로 와서 대박을 터뜨립니다. 파키스탄 폭력 조직 주비파 두목 임란 사자드 외 13명을 적발해서 체포해서요. 사형 징역 15년 구형을 해요. 그런데 96년도에 사형수로 복역 중이던 이 무하마드가 예전에 그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한테 탄원서를 썼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조직 폭력하고 전혀 무관하고요. 우리나라 입국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었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유엔인권위원회가 오히려 한국 검찰 수사의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정부 측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이랬었어요. 이렇게 조작이라고 의심되는 이런 검찰 수사 짓거리를 한 사람이 지금에 와서 검찰이 자기를 올가매려고 조작했다라고 차마 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홍준표 조작 말씀하시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광주에서 근무할 때 그 조직 폭력배가 자기 집에 식칼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검거해서 감옥에 보냈다고 떠벌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식칼은 사업가가 잘못 보낸 거였어요. 동명이인한테. 잘못 보낸 거였고 그 건실한 사업가를 그 억울하게 조직 폭력배로 엮어가지고 실제 징역을 살게 했거든요.